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29번째. 제가 선정한 단어는 단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단적으로, 단적인 이렇게 활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어떤 한자를 쓰는지 살펴보기 전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주 보실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낮인데도 거리에는 행인이 드물었다 되어 있죠? 그 썰렁함이 읍내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단적 바로 보시죠. 단적이 되어 있고요. 이는 현대 사회에 팽배한 다른 예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단적인 신뢰이다. 네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다. 이렇게 단적인, 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보시겠습니다. 단적 이렇게 씁니다. 한자는 이렇게 쓰고요. 곧바르고 명백한 것 혹은 곧바르고 명백한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이 적자가 뭐뭐한 것이 되고요. 관형사로 쓰이면 명사 등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곧바르고 명백한 무엇 뭐 이렇게. 그렇죠? 보통 인이 들어가죠. 여기는. 어쨌든 그래서 단적할 때 단자는 이렇게 쓰고요. 이 글자는 끝 단자입니다. 몇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끝이란 뜻도 있고 올곧다, 바르다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 단적이다 할 때는 이 올곧다, 바르다에서 온 거죠. 곧 바르고 명백한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전 신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34년 조선일보입니다. 그렇죠? 소주 일대사 초치. 네. 소련이죠. 네. 소주일대사죠. 소주가 아니라 소주일대사 초치. 그렇죠? 일본에 주둔한 소련 대사를 초치했다. 불러서 오게 했다. 단적으로 경고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고했다. 나머지 한자도 있는데 소련 측의 사격 사건에 대하여 외무성 현지 보고 조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34년이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더 많이 나왔고 아마 일본 편향적인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사항 얘기하지 않겠고 여기 보면 단적이란 말이 그대로 한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끝 단자는 제가 지난 시리즈를 통해서 아주 많이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단정하다, 단아하다 할 때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올바르다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바르다, 숨김이 없다, 명확하다의 뜻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이라고 할 때는 이 적자는 관역 적자이기 때문에 큰 뜻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끝 단자가 명확하다의 뜻, 올바르다의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관역 적자는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글자이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데는 또 꽤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죠. 일단 관역 적자는 5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관역 옆에다가 제가 이 부분을 써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평소에 한자어라고 생각하지 못한 우리말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 관혁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뚫을 관자에 가죽혁자죠. 관역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고 칩시다. 이게 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다 가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죽이어야지 몇 번 활을 쏘고 화살이 꽂혀도 계속 재사용하기에도 편했겠죠. 그래서 뚫는 가죽이다 해서 관혁이 관역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관역적의 관역이란 말도 순우리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순우리말처럼 형태도 이렇게 돼 있고 쓰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역적자를 살펴보면 이게 흰 백자로 돼 있는데, 그죠? 원래는 날 일자였다고 합니다. 옆에 소전을 보시면 날 일자가 돼 있고요.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구기작자입니다만, 이 구기가 저도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구기작 하니까 뭔가 국자 같은 건가 보다. 근데 왜 구기라고 할까 했는데, 이 구기라는 것이 지금 쓰는 우리 국자의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되보다는 조금 더 큰 국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술이나 뭐 그런 액체를 이렇게 바가지로 뜨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작자는 여기서는 형상자로 보시면 이거는 발음 요소에 해당하죠. 작이나 적이나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회의자로 본다면 이게 날 일자로 봤을 때 이런 국자로 뭔가 푸는 행위는 적당히 정확하게 푸는 행위는 밤보다는 밝은 낮에 해야지 뭔가 확실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또 이거를 회의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좀 더 좀 억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냥 이 흰 백자는 날 일자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뜻이고 얘는 발음 요소라고 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하고요. 자, 그래서 분명하다, 선명하다의 뜻도 관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주요한 뜻은 이게 그 영어의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 관역의 뜻입니다만, 선명하다의 뜻도 있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기 작자 같은 경우 우린 작이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샤오라고 해서 조금은 다른 발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국자의 옛말이다. 구기 작인데 구기가 어떤 거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구기 작자의 작자를 보시면 이 점이 있는데 점은 이 물방울 같은 거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갑골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방울, 물이 담겨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역 적자는 지금은 흰 백자에 구기 작자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그래서 관역 적자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적중 있습니다. 적중. 적확도 있죠. 보통 적중할 때 이 중자를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역을 맞추다의 뜻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그 때리다의 뜻도 있거든요. 중풍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경우는 맞다의 뜻도 있습니다. 관역에 똑바로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가운데 중자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렇죠? 관역 한 가운데 라고 하면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적중의 중자는 맞다의 어떤 동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적확, 확실하게 관역 한가운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관역을 확실하게 맞추다, 적확하다. 정확과는 좀 다르죠. 정확과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적중, 화살 따위가 목표물에 맞다가 1번 뜻이고요. 2번은 예상이나 추측 목표 따위에 꼭 들어맞는다. 그래서 보통 명중이라고도 하죠. 명중. 이 목숨 명자가 들어간 것도 그렇죠? 이게 맞추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숨에 맞추다, 명중.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네요. 자, 재밌는 건 명중이라는 거를 그죠? 영어로는 bullseye라고 하는데, bullseye, 황소의 눈, 황소의 눈이 투우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정확하게 투우사가 꽂을 때 눈에 꽂으면 아주 잔인한 그런 스포츠입니다만, 그럼 소가 꼼짝을 못 하겠죠. 등에 꽂는 것보다 이 눈에 딱 꽂았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투우도 그렇죠. 스페인의 투우도 동물에게는 그렇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거의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졸중 할 때도 중자가 맞다의 뜻으로 돼 있죠. 중풍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적중, 그다음에 적확,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다. 비슷한 말은 분명하다, 영락 없다. 영락 없다의 영락도 한자입니다. 틀림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도달해야 하는 곳을 목적으로 삼음, 행동을 취하여 이루라는 최후의 대상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이 목은 눈에 띄는 적, 표적의 관역이다. 표적의 뜻이라고 봐도 되고요. 옆에 표적이란 말이 또 있네요. 그렇죠? 이 표라는 거는 나무 꼭대기 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듬지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표지로 삼는 표, 목표로 삼는 물건, 이렇게 해서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상당히 자주 쓰이고요. 물론 이렇게 단적 할 때 적자는 그 뜻이 뭐뭐하는 이런 관형사를 만드는 어떤 한자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적 같은 경우는 확실히 관역이라는 뜻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관역이라는 뜻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거의 희미해지고 뭐뭐하는으로 해석할 때 한자에 붙어서 관형사를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극적이죠. 이 극은 밑에 설명에도 되어 있지만 극의 특성을 띤, 이 극이란 거는 연극 같은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영화 같다, 연극 같다 하는 것을 극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극적인 어떤 이런 상봉이다, 극적인 타결이다, 극적인 화해다. 화해죠. 예. 드라마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드라마틱하다 할 때 이 드라마가 극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한자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극적. 전적이다라고 할 때 쓰죠. 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인, 전체의 모든 것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심적이다 그러면 마음과 관련된 이런 뜻이고요. 반대말은 물적이다 했습니다. 물적. 물적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물심양면 이런 말도 있고, 심적으로 물적으로 어쩌고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일적으로 말은 안 됩니다. 일적으로 아는 사이다. 왜 안 되냐면 이 적이란 거는 보통 이렇게 일과 같은 순 우리말에는 잘 결합하지 않고 한자에 보통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적, 전적, 심적 이렇게 심리적, 그래서 한자에 보통 붙는 게 적이고요. 뭐뭐의는 보통 뭐뭐의로 이런 거는 보통 순수 우리말에 붙죠. 그래서 일적으로 아는 사이다라고는 일로서 아는 사이, 일로 사업적으로 아는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는 말은 많이 쓰고 있지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암적인 존재다 할 때 암적, 암자라는 단어 글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암자의 이 밑에 안에 있는 글자가 이게 바위 암자의 이체자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쌓여 있고 이 품자죠. 거기다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건데 이게 암세포가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한 병이죠. 그래서 암이라는 글자는 아마도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나마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 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똑같은 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이다 그러면 매우 신령스러운, 아니면 정신이나 영감을 통한 그래서 영적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마지막에 사적이죠. 사적. 이 글자가 사사사자인데 사사사자예요. 사사사. 근데 이 사사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근데 사사롭다 할 때는 이 사자를 2번 씁니다. 사사.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사적이라고 하면 개인과 관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역 적자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길게 드렸는데, 복습을 하자면 관역 적자가 들어간 적중, 적확 이렇게 되고요. 적으로 시작하는 말, 적으로 끝나는 말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제가 고른 것은 목적,
표적 다 관역에 관련된 거고요. 밑에 거는 뭐뭐의의 뜻입니다. 극적, 전적, 심적, 암적, 영적, 사적. 그래서 보통 적으로 보통 이렇게 발음이 되네요. 목적, 표적. 표적할 때는 이게 저기 뭐죠? 표적할 때는 그냥 적으로 발음이 도금이 읽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역 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적이라는 표현을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단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니까 옆에 일본어에 그대로 쓰네요. 단적이라는 표현은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 쪽에서 들어온 단어가 아닐까 일단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발음도 비슷합니다. 단테키 이렇게 해서요. 하끼리 또 시테이루 사마 메이카쿠にそれとわかるような様などを意味する表現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적 똑같은 표현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는 단적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명현하다 이게 드러날 현자거든요.明显다 혹은 드러나는 칭추다 청초하다는 말이 중국에서는 매우 명확하고 클리어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도 clear가 없네요. clearl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direct, flat, plain, straightforward 이 정도 단어가 단적 뭐 이런 것과 뭐라 그럴까요? 해당하는 영어 단어라 보면 되고요. 단적으로라고 하면 뭐 directly, flat, plainly, straightforwardly 이렇게 ly를 붙이면 되겠죠. clear, clearly 이런 것도 단적으로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단적이로 단적인 단적이 도대체 어떤 단을 쓰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외로 끝 단자가 쓰인다. 그렇죠? 적자는 표적, 적자가 쓰인다. 단적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29번 단어 단적, 단적으로, 단적인의 단이란 한자는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